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와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끌고 있고, 그리고 재검표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박주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정말 생업도 포기하실 정도로 열심히 지금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대법원이 재검표라든지 이 선거와 관련돼서 심리를 안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우편 투표와 관련된 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신의 한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일단 기본적으로 4.15 총선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전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얼마 전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기자회견장, 그 우편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정치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통상 제일 긴 재검표 기간이 118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50일을 훌쩍 넘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대법원이 계속 미루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까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례 없이 수많은 지금 한 130여 개의 소송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고, 증거 보존 절차도 30군데가 넘게 이루어졌거든요. 기독자유통일당의 관련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증거 보존 절차나 그리고 공성감이나 이런 시민단체 중심, 그리고 변호사 단체 중심으로 해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선뜻 까부자라는 이제 거를 못하게 되었고요. 너무 이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각종 증거들을 이제 한번 파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272만 표라는 관외 사전 투표, 미국에 말하는 메일보트라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110만 표가 넘는 투표가 지금 가짜 투표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미 이번 4.15 총선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감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그리고 그 대법원 체제가 은수미, 정교조, 이재명, 각종 판결에서 보인 태도를 볼 때 이걸 까면은 정말 문제가 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검표를 미뤄왔고, 이제 이번에 이제 재검표 조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1회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까지 성명 준비 명령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서면을 내는데, 그 서면도 사실은 이제 선관위가 오히려 해명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제 서면을 낼 것이고, 일단 1회 변론기일에서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략적으로 추석 이후에 재검표 일정이 잡힐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도로 지금 4.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검찰, 법원, 정당, 그리고 언론이 침묵할 때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국제조사단과 관련된 움직임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270만 표 중에 110만 표라 그러면 총선이 253개 지역구니까 한 지역구당 한 5천 표 정도로 이제 추산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의 투표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5천 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돼 있는 초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우편 투표가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뒤집힐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비정상 투표수가 총 몇 개냐면은 110만 표, 110만 672표가 네. 지금 비정상 투표로 보입니다. 뭐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 비율이 40.40%입니다. 아, 전체에서? 예, 예.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전국 전역으로 어느 정도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 서울, 그리고 인천 이쪽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아. 예. 그 다른 곳은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곳도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인천 네. 그리고 세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의미는 결국 아주 주요 격전지 중심으로 이제 부정 투표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가짜 투표를 많이 만들어 넣었다라고 충분히 추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신기한 거는 경북이나 대구 쪽에도 일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 보전 비용을 받으려면 몇 프로를 투표해야 되죠? 15%를 그쵸. 넘어야 되니까. 그거를 노렸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가짜 투표 비율까지도 저희가 했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등기번호, 네. 각 등기번호가 이 등기번호는 가짜고 이 네. 등기번호는 진짜고까지 272만 표의 그 유형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실제 사람이 투표해서 정상적으로 네. 선관위로 전달된 것과 네네. 그러지 않은 것을 분류를 했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보면 이 성명문에도 보면 네네.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이 뭐 새, 네. 뭐 개, 예. 희, 네. 글, 깨 이런 직원 명부에 없는 이름도 많이 있었다고요. 네네. 저 뭐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 수령인이 예. 배우자, 동거인, 형제 자매인 경우가 5,093건이고요. 아. 집배원이 아예 누락된 경우가 4,511건입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누구나 이 등기 번호를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번호만 알게 되면. 그러니까 등기 조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령인이 동거인이죠. 아. 동거인. 이게 400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령인은 형제 자매죠. 네. 이것도 400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령인은 배우자죠. 네. 이게 이제 5,000건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예. 우편 투표 용지는 네네. 본인만 받도록 돼 있잖아요. 원래. 네네네. 법으로. 그래서 네네. 본인이 못 받으면 2번이고 3번이고 와서 예. 하거나 아니면 우체국 와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부분인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국가기관에 동거인이 없죠. 아, 그렇죠. 국가기관에 형제 자매가 없죠. 그렇죠. 국가기관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 동료죠. 네. 만약에 결혼한 부부 CC가 부부 커플이 네. 그 회사를 다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명시된 거는 회사 동료로 적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우편 투표를 해서 네. 그리고 보내지는 과정에서 네.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집배원 이름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집배원도 누락이 되었다. 누락된 게 아까 네. 제가 좀 보여드리다시피 지금 없습니다. 아, 이름이 없어요. 배달한 집배원의 이름이 없다. 예, 누락된 겁니다. 이게 4,511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령인 이상 이름이 19,437건이에요. 아. 여기 보시면은 개뭐, 거뭐, 광뭐, 아. 글뭐, 깨, 울, 깜, 뭐 이런 이름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횡, 희, 로 이런 이름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보시면 회사 동료라고 해서 글씨로 시작하는 성으로 시작하는 데가 나오고요. 네. 희로 시작하는 데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 깨로 나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짜 투표의 의심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성씨만 확인해봐도 네. 나오는 부분일 거고 예. 거기에 없는 것이라면 본인이 아니거나 네네.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있지도 않은 투표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등기우편은 수신 날짜가 중요하죠. 그렇죠. 수신 날짜가 없는 투표가 네. 13만 8,860건입니다. 아, 그러면 13만 8,860건이 그러면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도착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네. 13일 도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 도착이 아니라 배달 완료입니다. 네. 마지막에 찍히는 거는
도착이 아니라 배달 완료로 떠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받는 분은 수신 날짜가 이렇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밑에 수신 날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신 날짜가 없는 경우가 14만 8,86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배달 완료가 12일이고 예. 13일에 도착이라고 되어 있다는 네네. 건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무슨 우체국입니까? 춘천 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 우체국이죠. 네. 여기 이거는 또 어느 우체국입니까? 여긴 도봉 우체국. 네. 여기는요? 남양주네요. 네, 누구? 김진태 의원님. 네. 그리고 도봉이면은 김선동 의원님. 그리고 남양주 주광덕 의원님. 그쪽일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의 한수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네요. 네. 좌파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현역 의원님들, 뭐 네. 주광덕 의원님, 네. 김진태 의원님, 네. 뭐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님, 네. 전희경 의원님, 뭐 나경원 의원님, 민경우 의원님, 의원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 네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우편 투표로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지금 뭐 40.4고 100만 표가 넘었으니까요. 네. 그 100만 표를 통해서 그 전국 253개 네. 뭐 다 뿌릴 필요도 없죠. 그렇죠. 특정 특정 몇 군데 해서 지금 50군데가 뒤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50군데의 후보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박빙이거나 어느 정도 한 5% 지는 정도면은 표를 바꿔버리면은 훨씬 더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전체 투표수가 보통 10몇만 표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 10만 표가 좀 넘는데 거기서 네. 예를 들면 한 10,000표라고 가정하면 네. 전체 득표율로는 10% 정도를 차지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2.5% 차이로 아깝게 패배한 이현주 의원님이라든지 네네. 뭐 지금 뭐 민경우 의원님도 2,800표. 2,800표 그러면은 5,000표 정도를 만약에 조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경우 의원님 지역구의 경우에는 6,417표가 가짜표입니다. 그러면 그게 갑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인천 우체국 그 도착한 것 중에 이제 6,417표가 가짜표인데 이제 민 의원님 연수을과 연수갑의 그 관외 사전투표 비율을 따져볼 때 네. 4,200표가 4,500표 정도군요. 네. 4,500표가 가짜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800표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을 수 충분히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선거는 무효고 뭐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참 이게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럼 우체국 쪽의 입장은 없는 건가요? 지금 파이낸셜 뉴스라는 네. 그 파이낸셜 뉴스라는 그 신문에서 네. 인턴 기자가 네. 이 관련한 기사를 썼습니다. 예. 실수고 오류다. 아니 선거에서 실수와 오류는 곧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반 택배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견된다. 이게 주된 이유인데 이게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주장이 첫 번째, 선거 우편물은 특별 우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렇고 겉에 딱 투표 용지라고 네, 여기 지금 이제 저기 보십시오. 사진으로도 네. 보면 나오지만 네네. 엄청나게 명확하게 네. 이렇게 투표 용지라는 게 되어 있다면 네. 그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소홀히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그냥 우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특별 우편물이고 선거 우편물로 명시되어 있는 데다가 네.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오류가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네. 뭐 한두 군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110만 표가 가짜 투표다.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정도 비율이 안 나옵니다. 우리 박찬훈 부장님도 만약에 택배를 보내거나 등기를 우편을 보면 네. 그 경유지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270만 표 중에 40%가 잘못됐다는 네, 건 272만 표 중에.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택배를 10번 보내면 4번 잘못 가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이나 우체국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가 40%가 오류가 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보관 절차나 보관함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은 17번이라고 뭐라고 읽어. 투표함 이동 및 보관 대장이라는 걸 중앙선관위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선관위에서 대법원에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9번에 뭐 칼러 프린터 지문에 해당하는 문서는 중앙선관위에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17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네. 17번 관련해서 투표함과 관련된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관외 사전 투표 보관함 CCTV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행했을까요? 안 했죠. 누가 택배로 이동한 거 아십니까? 알죠. 그 우체국 그렇죠. 플라스틱 상자에 그냥 대충 담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우체국으로 가져가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발송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난 110만 개의 투표가 네. 엉터리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110만 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가져와서 네네. 이걸 뜯어가지고 네네. 어딘지 지역을 확인해서 네. 이거를 예를 들면 지역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가지도 않은 우편물이 온 걸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할 아니겠습니까?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파쇄된 네. 그 사전 투표 봉투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투표한 것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 가공표들 포함해서 네. 가짜 표들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네. 이제 제가 또 유의미한 자료 일단 간단하게 이걸 소개를 잠깐 네네. 시켜드리면요. 이제 사전투표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와 같이 사전투표 봉투에 등기 번호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 106888 보이시죠? 네, 113596 이 등기 번호를 처음 번호와 끝 번호를 찾았습니다. 네. 찾아서 그 전 번호를 다 전수조사 찍고 캡처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본 것입니다. 하긴 어차피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죠. 표를 모아가지고 등기를 등록했을 테니까 그렇죠. 첫 번째에서 끝 번호만 처음과 끝만 알면 이 중간을 다 알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은 예, 이제 보면은 원래 모든 것을 할 때는 네.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등기를 접수를 해야 발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접수도 안 하고 바로 발송을 하는 발송을 먼저 하고 네. 도착을 한 거죠. 이런 게 8,354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송한 다음에 접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미추홀이면은 윤상현 의원님 그렇죠. 지역구가 예, 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인천 지역일수록 그쪽이 좀 많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래프상에서 인천, 서울, 경기가 특별히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이건 아예 접수가 없어요. 발송 도착. 그 다음에 아예 수신 받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네네.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네네. 우편물이 등기 우편이 가고 도착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죠. 첫 번째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100만 건이 넘는다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아닌 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네. 접수가 경주 우체국이 됐죠. 네. 발송이 어디서 됩니까? 포항이네요. 그래서 접수가 된 곳과 발송된 것이 다릅니다. 이런 게 또 17,683건입니다. 여긴 양평 지평인가요? 지평 우체국이죠. 근데 또 양평 우체국으로 바뀌고. 예, 접수가 된 곳과 다른 우체국 발송된 게 이게 지금 17,683건이고요. 도착 후에 예. 타 우체국에 이제 되는 경우가 부천 우편 집중국에서 도착을 하면은 여기서 발송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생략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15만 590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뭐 네네. 집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체국에서 한 걸 모아서 한 군데로 갔다가 다시 그쵸. 또 허브로 가서 예. 거기서 또 개별 우체국으로 가서 예. 배달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쪽 딴 허브에 있는데 네네. 거기서 바로 발송을 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같은 경우에 원래 지금 접수 취소된 것도 제가 네.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종래에 소개된 것들입니다. 뭐 네. 이송 시간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이송 시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지나치게 단축된 경우가 네. 이제 30만 7,826건. 네. 그다음에 우체국 간에 6만 94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수원 우편 집중국과 동수원 우체국 간의 그 시간이 1분 걸렸습니다. 네. 여기는 7.5km 걸리는 거리로 18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건 근데 양보하고 싶어도 뭐 100번 양보해서 네. 뭐 나중에 일괄적으로 입력하느라 이렇게 좀 그랬다라고 하기에도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제가 그거를 보여드려요. 일단은 수원 우체국과 수원 우편 집중국도 이제 2분이 걸렸습니다. 네. 여기는 26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13km 예. 전투기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동서울 우편 집중국과 의정부 우편 집중국은 이제 27.8km로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네. 1분 걸렸죠. 1분 걸렸고 그러면 실수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게 왜 아닌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10만 건이라는 게 40.4%입니다.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0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 예. 전체 투표에서 100건 정도. 네네네. 근데 100만이라는 건 단위가 너무 110만. 다른.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다는 건 단위가 너무 다른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지 몰랐겠죠. 그러면 몇 개 이상한 게 나와도 오류다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네. 지금 이번 전수조사 272만 건 전수조사의 의미가 가장 큰 거는 이걸 다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비율은 우체국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문 닫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범죄죠. 그러니까요. 예, 조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신 날짜도 없어요. 수신 날짜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니라 도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접수 취소가 돼서 또 접수네요. 예, 이런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접수 취소가 되고 접수가 된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투표용지인데요. 예, 접수 취소가 될 수가 몇십만 없죠.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경유지도 완전 엉터리죠. 포항 우편 집중국에서 포항 우체국 갔다가 다시 우편 집중국으로 가죠.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실수를 해야 이 정도의 조합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구한말 정도의 네. 우편 시스템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이렇게 텐데. 안 되죠. 왜냐하면 억지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도 정말 그 구한말 같은 뭐 통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뭐 그냥 집배원이 들고 가다 흘리면 끝나는 이런 시기에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인 거고. 아니요, 흘려도 엉터리로 조작을 해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접수 취소가 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접수 취소 접수가 된 게 29,812건이죠. 네. 배달 완료가 된 이후에 배송 진행이 된 게 14만 515건입니다. 두 개 합치면 16만, 네. 17만 건 되네요. 네네. 17만 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장님 생각해서 그렇죠. 그 17만 건이면은 네네. 뭐 아까 얘기했던 한 50개 군데라고 네. 만약 가정을 했을 때 네네. 한 3,000표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유형별로 비정상 건수를 조합을 했더니 이거는 네. 중복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신 날짜가 없고 배달 완료가 아니고 도착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219만 4,749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오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접수 취소가 왜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중앙 서버에서 등기번호를 일률적으로 매기다 보니까 뭔가 중복된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게요? 그럼 한 둘 중에 하나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해야 왜냐하면 번호는 중복된 번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 취소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전 투표소에서 네. 관내 사전 투표가 다 끝나면 일괄적으로 한 네. 번에 이걸 접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한 번에 뭐 100표면 100표, 예. 200표면 200표 이렇게 한 번에 접수하는 건데 네네. 그런데 오류가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날 거면 한 번에 뭐 네. 예를 들면 100표면 100표, 200표면 200표가 예. 잘못 접수돼서 다시 접수할 수는 네. 있겠지만 네네. 중간중간에 한 개씩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딱 그 잘 지적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네. 것까지 조사를 했냐면은 특정 시간에 몇 개까지 얘들이 소화를 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최대 소화하는 양이 35만 개입니다. 시간당. 4월 12일 3시 37분인가? 네. 그 시간대에 35만 개의 우편을 그 소화를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사실은 우리 박창훈 부장님 있는 집에 컴퓨터 좋죠. 네. 그 정도로도 충분히 오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컴퓨터 전문가의 설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전국의 물류 시스템을 하고 있는 네. 우편 컴퓨터는 어느 정도 위력이겠어요? 뭐 엄청나게 그쵸. 좋은 컴퓨터일 거 아닙니까? 뭐 슈퍼 컴퓨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이지 않겠습니까? 네. 집에 있는 컴퓨터도 그 정도로 소화하는데 고작 35만 건을 오류가 이렇게 많은 거의 40%가 넘는 이 오류를 발생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등기번호를 적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실수가 날 수 있죠. 등기번호 손으로 네. 적으라면 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거고 네네. 그 번호는 그대로 트래킹이 다 되는 거고 네. 예를 들면 바코드 찍으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아닙니까? 그 네네네. 데이터가 네네. 여기서 뭐 출발, 그렇죠. 발송 처리하면서 그렇죠. 이- 치킨 바로 입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거기 바코드 네. 읽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분류하면서 네네네. 거기 지나가면 자동으로 네.
이게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렇죠. 딴 데 도착하면 또 거기 또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형제, 자매, 동거인, 뭐 희로, 객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외국인이 뭐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외국인이 만큼 받은 게 아니라 외국인이 서버로 찍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이 우편 배달 집배원으로 돌린 게 아니라 그거를 기입을 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민경우 의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6,000표가 잘못됐다라고 4,500표요? 4,500표가 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종이의 질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무효. 진짜 사전투표 용지가 아니다라고 판명되는 그런 투표용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하나둘씩 빼다 보면 이게 2,800표가 아니 그 정도가 몇 개 나오면은 선거 자체가 무효죠. 제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경호 의원님의 그 지역구의 투표가 결과가 뒤집히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지금까지 사실 재검표에서 이긴 적이 없잖아요. 진 쪽에서 한 번 있었죠. 90년대 초에 한 번 있었죠. 최근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은 이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뒤집혀진다 그러면 나머지 252개의 지역구도 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총선이 무효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바로 이제 민경호 의원님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전 우편 집중국과 대전 둔산 우체국 간의 거리가 17.4km의 거리로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근데 이게 1분 걸렸어요. 1분 걸렸는데 이와 비슷한 유형이 배달 순서도 여기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둔산 우체국과 우편 집중국의 거리가 그 경로가 뒤바뀌어져요. 여기와 비교를 해보면 둔산으로 동일한데 여기는 시간만 좀 잘못됐고 여기 순서가 잘못됐는데 여기는 시간과 순서 그리고 발생국의 순서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한 거네요. 똑같은 곳을 왔다가 갔다가. 그렇죠. 이거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집배원도 갔지 않습니까? 집배원도 갔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송, 도착 이렇게 되는 투표지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십만 개가 나오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은 발송과 발송했을 때 발송 시간이 2번이잖아요. 그럼 같은 시간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라면. 근데 시간대가 다르게 지킵니다. 예를 들면 뭐 8시에 발송이었는데 갑자기 또 9시에 또 발송.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중간에 이걸 기입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컴퓨터 좀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문득 지금 든 생각은 진짜 투표용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조작한 투표용지를 다시 보낸 거 아닌가. 똑같은 번호로. 뭐 다양한 추론은 가능할 수 그들이 있는데. 실수한 게 우체국이 실수한 게 아닌가. 이거를 하나만 부정 투표한 용지만 보내야 되는데 이걸 둘 다 진짜 투표까지 보내다 보니까 똑같은 번호가 발송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전 투표는 언제 했습니까? 4월 11일, 12일 날 했죠. 11일 했죠. 4월 10일, 11일. 10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4월 12일자 선거 우편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봐주시겠습니까? 4월 12일자 선거 우편물이 있습니다. 이 선거 우편물은 어떻습니까? 보내는 분이 접수가 4월 12일 14시 06분인데 4월 12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아니, 일요일 떠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언제입니까? 4월 10일이죠. 여기는요? 4월 10일이죠? 이거는요? 4월 11일. 대부분의 투표지들이 4월 10일, 11일. 당연히 4월 10일, 11일 날 배송이 되죠. 근데 우리 민경우 의원님 있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 4월 12일자 선거 우편물이 이제 동일 관내 투표하는 경우에는 3개가 나오고요. 다른 지역에서 4월 12일자로도 인천 우체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만들어서 넣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누락된 게 있어서 뭐 보냈다 이런 얘기도 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이동하다가 중간에 흘렸다. 네. 그 우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효가 돼야죠. 그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 4월 12일자 우표가 존재할 수 있다? 없죠. 예. 그게 당연하죠. 네.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네. 동일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우리 박창훈 부장님은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지역. 전 서초갑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박창훈 부장님이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전투표하러 갔을 때 서초을 지역에 가서 우편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은 선관위, 그 기초 선관위 그거는 안에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는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서초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초갑에 굳이 관내 사전투표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예. 여기 일단 간단하게만 했고 전국적으로는인데 여기 인천 우체국이 연수구 같은 경우인데 연수갑에서 연수을로 연수을에서 연수갑으로 투표한 사람이 네. 3,206명입니다. 도봉 같은 경우에도 6,054명이에요. 이해할 수 없네요. 이해할 수 없죠.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문수 지사님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천이 제일 많거든요. 만 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부천 소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역구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많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4월 10일자, 4월 11일자를 또 조사를 했어요. 네. 4월 11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은 근무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토요일이 저렇게 보시면은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을 이유가 없죠.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투표소로 가면 되는데.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집에 놔놓고 밖에 가서 굳이 다른 지역 가가지고 우편으로 굳이 투표를 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뭐 그 반포 4동 네. 거기 안 가도 네. 예를 들면 뭐 반포 본동을 가도 그거는 그냥 관내 사전 투표로 인정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갑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을로 굳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을에 있는 사람들이 갑으로 굳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전국적으로 이런 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천만 해도 3,000표가 넘고 예. 부천이 10,000표가 넘는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누령표가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합쳐서 인구수보다 많을 수는 있죠. 그거는 뭐 충분히.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그쵸. 투표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천 우체국에서 인천 우체국으로 관내 사전 투표를 굳이 할 이유는 그리고 그런 거 예를 들면 네. 뭐 연수을에서 연수갑으로 만약 관내 사전 투표를 한다 그러면 예. 이걸 투표용지 그러면 굳이 우편으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걸 그냥 선관위 직원들이 모아서 아니 그 우편으로 보내기는 합니다. 제 말은 뭐 그런 경우에 별도의 투표함을 네. 기표함을 네.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을에서 하는데 갑으로 보내는 원칙적으로 우편을 보내는데 네. 굳이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이 없죠. 그것도 그렇고 제 말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네네네. 관외지만 같은 선관위에 소속된 기초 선관위에 하나에 엮여 있는 곳이면 굳이 우편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굳이 일부러 보내가지고 예. 분실될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사전 투표는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선관위에다가. 예. 그러면 그거를 모아다가 이거는 관외 투표지만 같은 연수구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아놔 이거 몇 표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맞죠. 갑도 연수구 선거관리, 그러니까요. 을도 연수구 선거관리였는데 굳이 우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죠. 네. 그런데 이런 표가 인천 연수구만 3,200표가 된다. 부천의 경우에는 1,682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건 제가 말했던 1차원적으로 보이는 부정의 증거고 이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부정의 증거라는 게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들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만약에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저는 공장에 있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음성과 증평 우체국이 간의 거리가 네. 멀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굳이 간의 사전 투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기 보면 진천과 음성 간에 604, 음성과 진천 간에 546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저렇게 부분이. 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몰라요. 한 10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뭐 그렇게 많은, 예를 들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군이기 때문에 네. 인구가 적으니까 그 비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렇게 70명 가까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음성 사람이 진천과 증평을 가서 했다는 게 벌써 지금 6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런 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는 됩니다. 조작.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 안에서는 좀 네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상식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저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관내 사전투표 관련해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내 사전투표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천 신중동이죠. 네. 이른바 4.7초당 한 표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 신중동 사전투표소가 첫날은 9,436개를 투표 용지 발급을 했고요. 네. 둘째 날은 14,908개를 발급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18,210표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네. 그냥 N방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일차에 훨씬 더 많은 투표를 용지 발급이 있었다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시간대별로 구분을 하면은 17시에서 18시가 제일 많습니다. 끝날 때쯤. 네. 그때가 거의 2,000명 넘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네.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투표 용지 최후 발급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네. 투표 용지 최후 발급 시간이 어떤 거냐면 신중동 같은 경우에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첫날은 18시 2분, 네. 둘째 날은 18시 9분에 발급됐습니다. 네. 그 넘버 투인 중동 같은 경우에 상동 같은 경우에도 상동이 넘버 투인데 18시 6분으로 됐어요. 네. 통상적으로 막 이렇게 바로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마지막은 대기 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종 발급 시간이 18시 6분, 18시 2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몇 명 기다리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4.7초당 한 표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시간대별로 하면은 사전투표 시간 현황을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18시. 네. 이거를 보면은 이제 2일차 17, 18시 사이에 관내 사전 선거 투표인 총원이 3,959명입니다. 네. 1.8초에 한 명씩 투표를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1시간 동안 네네. 2,000명 정도가 투표했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현황을 네. 15초 내로 끄는 투표소가 203개인데요. 네. 203개인데 여기에 관내 사전 투표가 179개나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당일 투표가 24개고요. 네. 상식적으로 관내가 빠릅니까? 당일이 빠릅니까? 당일이 더 느리죠. 당일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인쇄가 돼 있으니까. 제 말은 이제 서명하고 신분증 대조하고 네. 이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네. 오히려 당일이 더... 투표용지 발급 시간이 있잖아요. 발급 시간이요? 발급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하나, 네. 지역 하나. 이 시간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일보다는 그럼 신분증 확인해서 이 사인하는 그 시간보다 이게 더 오래 그게 걸리...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당일 투표도 제가 당일 투표를 했는데 신분증 확인 다 하잖아요. 네. 같습니다. 나머지 라인은. 네. 나머지 라인은 다 같고 유일한 대조군이 결국에는 투표용지 발급하고 있는 거를 주느냐, 그렇죠. 발급을 해주느냐 예. 차이인데. 그 차이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전국의 1등부터 막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1등부터 이제 20등까지 다 관내고요. 네. 40등까지 중에 유일하게 경기 광저울 오포 제11 투표소만 당일 투표가 이제 28등 하는 거고요. 10초대로 네. 끊는 거고 1등은 4.7초당 한 표부터 해가지고 30등이 이제 11.4초당 하는데 네. 관내 사전 투표가 1등부터 이렇게 상위권을 다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려운. 이 발급기가 예를 들면 네네네. 막 50개씩 있어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50개씩 있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진짜로 네네. 사람들이 와서 네. 대기 시간 없이 네. 50개 정도면 계속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 그러면은 진짜 4.7초에 한 명씩이 투표를 하러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막판에 대기 타임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4.7 제가 초당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네. 한 50개씩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신중동은 10개인가 10몇 개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17개인가 뭐 그런 게. 17개가 4.7초에 하나씩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표를.
그러니까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 투표가 8개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전투표 발급기 관내가 15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총 15개 23개 정도. 15개가 투표함은 하나인 거죠, 또. 그러니까요. 15개가 네. 근데 동시에 계속 프린트를 한다 그래도 두 네. 장이니까 네. 하나에 10초씩이면 20초에 하나씩 네. 나오는 거니까 네. 15개면은 그러니까 투표용지 발급이 20초 걸리는데 네. 4.7초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불가능합니다. 15개라 그래도 네, 안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관위에서 그러면 15개 갖다 놓고 네네. 사람들이 줄 서서 네. 투표에서 4.7초에 하나씩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4.7초당 하나씩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8초당 하나. 아, 그 막판에 네. 한 시간은 그렇죠. 막판에 한 시간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투표용지 발급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평균 4.7초고요. 네. 첫날은 좀 더 느슨할 수 있지만 둘째 날은 훨씬 더 단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둘째 날 끝나기 한 시간 전은 그렇죠. 2,000명이 네. 몰려들었는데 네. 이해가 안 되네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도 저기 서명하고 해서 사전 투표 이 용지를 발급받고 뭐 이 시간도 충분히 네. 필요하니까 한 사람이 투표용지 하나에서 그 투표 용지 발급기 앞에서 네. 거의 30초에서 1분 정도씩 소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분에 그러니까 1분에 15명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 그러면은 4초가 네.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동해서 이거 기표를 하고 네. 다시 그러면 꼽는 것도 그럼 줄줄줄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이게 이게 병목 현상이 돼버리면 예.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네. 기표소에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발열 체크도 해야 되죠. 아 그니까요. 이래저래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관내 지적을 하더니 관내만 하느냐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관내 사전 투표도 부정과 불법이 있었고 관내 사전 투표도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관내 사전 투표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저기 지금 보이십니까? 회송용 봉투 접수기. 네. 제가 분당에 그 증거 보전을 갔을 때 네. 증거 보전 안 된 것들 중에 저 회송용 봉투 접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거를 이거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증거 보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가 농담 삼아 했는데 네. 그때 사무국장의 눈이 딱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직감인데 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그 투표 용지에 빳빳한 용지들이 있는 걸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관내 사전 투표 역시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빳빳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표 용지가 더 길기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이 또 재검표도 안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우리 국민수사대가 이를 다 밝혀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나온 이상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서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의 한 수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지언정 신의 한 수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부정선거 밝히고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회색 엄지를 파란 엄지로 바꿔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이와 성별에 박변 상관없이 TV 발생하는 구독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